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공부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몇 가지 있는데 그 6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급격한 성적 향상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시험 기간이 중요하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가 이때 좀 놀아야 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기간에는 남들 열심히 할 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그만큼 그냥 깎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일상생활과 공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공부에 대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것들을 모아서 책을 쓰는데 책을 쓰다 보면 또 공부를 더 하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이 6가지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공부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몇 가지 있는데 그 6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급격한 성적 향상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수학 공부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시험 대비반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 시험 공부 성적을 올려주려고 할 때 꼭 바꿔야 되는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 편견은 꼭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이거 되게 강조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 뭔가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요,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공부를 안 한 이유가, 못한 이유가 되게 많아요. 친구가 갑자기 어디 가자 그랬어. 그 다음에 막 이거를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저 드라마를 꼭 봤어야 됐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우리들은 공부하는 애니까 공부만 하면 되지 왜 그런 걸 신경 쓰냐라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이것저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공부를 잘하려면 삶이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플하다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저는 이거는 둘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공간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필요 없는 물건을 갖다 버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럼 지금 네 삶에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정리해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에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PC방이라는 게 막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PC방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애들이 다 PC방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심한 게 PC방 다니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네. PC방? 안 다녀.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PC방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 세대가 다 스타크래프트를 거의 전통놀이처럼 하잖아요. 저는 스타크래프트에 그래서 할 줄 모르고 게임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버리는 거.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너 정말 공부하고 싶어?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걸 포기할 수 있어? 네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정리하면 공부를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안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뭐냐면요, 시험 기간보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시험 기간이 중요하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가 이때 좀 놀아야 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시험 기간보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가 더 중요하냐면 시험 기간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때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남들 열심히 할 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그만큼 그냥 깎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그만큼 못하면 깎이잖아요. 근데 내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일상생활과 공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 벌어져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서도 핵심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일상생활과 공부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일 때는요, 마음이 다 급해요. 시험 직전 생각해보세요. 그럼 막 책 넘기면서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머리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오히려 내가 배운 것들을 지나가면서 생각해보고 머릿속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해보고 갑자기 떠올라서 이것도 빈칸들이 메꿔지고 이런 것들은 다 일상생활에서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이루어지거든요. 이 시간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과 시험 기간이 아닌 거를 완전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보면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시험 기간처럼 공부해요. 대충. 뭐냐면 그냥 문제를 푸는 거죠. 머리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 문제 푸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도 쭉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목차를 외우고 이런 구조화 시켜주고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써먹으면서 체득시키는 과정을 평소에 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험 기간에 정말 시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그냥 시험 기간처럼 문제를 풀고 앉아있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급해서 머리에 들어간 게 없어요. 저는 시험 기간보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가 훨씬 중요하다. 내 성적이 오르는 거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중요하다.
제가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떤 역할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쉽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가르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조금 놀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막 되게 비싼 선생님한테 비싼 돈을 주고 배워도 그게 필요하다. 이게 가성비가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해요. 뇌과학에서도 보면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뇌에 시냅스 있죠. 시냅스가 성인의 2~3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게는 4배까지. 시냅스가 많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뇌가 말랑말랑하다는 거죠. 뭔가 정보도 많이 들어가고 막 정보끼리 연결되고 이런 작업들이 어렸을 때 엄청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냅스가 점점 죽어요. 왜 죽냐면 필요 없는 시냅스들은 버리는 거죠. 연결을 끊어내서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지식과 지식을 연결시키고 구조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쉬워 보이니까 대충 가르친다. 고학년이 되면 이것들을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좋은 선생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대라는 거죠. 이게 한 중학교까지 유효한 얘기라고 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이 시험 공부에 매진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 머리에 있는 시냅스들을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것들을 잘 구조화할 수 있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반대예요. 고3은 무슨 막 벼슬이야. 초등학교 저학년 때 놀아야 돼. 근데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놀리기 싫으면 그냥 또 학원을 보내요. 막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정말로 이 시냅스들을 연결시키는 작업, 지식과 지식을 연결시키고 이것들을 막 써먹는 작업들을 엄청 해줘야 된다. 말로 표현하고 글로 써보고 대화하고 이런 연습들을 엄청 시켜야 되거든요. 전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원도 이제 그런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체능을 포함해서 제가 사교육을 조장하겠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돈을 쓰실 거라면 차라리 저학년 때 써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많이 시켜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부모님의 에너지와 자원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공부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같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부할 때는 머리에 막 이렇게 인풋을 넣어요. 하지만 이 인풋이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내 뇌에 남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서 내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그 정보는 거의 다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TV를 딱 켜는 순간 거의 대부분 날아가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인 지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연결시켜야 이것이 오래 남는다. 쉽게 남는다. 그리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뇌과학의 발달한 시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구조화를 진짜 못해요. 왜? 구조화 시킬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화라는 거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우리 뇌가 쉬고 있을 때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뇌가 쉬질 않아요. TV 보고 미디어 보고 주위를 둘러봐도 막 미디어 천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뇌가 쉬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있을 때보다 공부를 한 직후, 공부하기 전,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 말고 정말 의식적으로 내가 머리에 들어간 것들을 정리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있느냐, 그런 느낌이 나는 순간들이 나한테 벌어지고 있느냐를 계속 체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나한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 시간보다 공부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다섯 번째, 어려운 문제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중요하다.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뭔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면요 막 뿌듯하고 내가 뭐 한 단계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유형으로 풀어낸 거거든요. 다른 종류의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얘는 풀지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켜줘야 되는 건 뭐냐면 쉬운 문제들을 엮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내다 보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천재적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는 약간 뒤로 밀어두고 어려운데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뭐냐면 쉬운 문제들을 엮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쉬운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야 되고 되게 복잡한 문장들을 쉬운 문제들로 탁탁탁탁 쪼개줄 수 있어야 이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를 해체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보다 쉬운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 아이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쉬운 문장들로 쪼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극심화 극선행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야 너 이제 쉬운 문제 다 한번 풀었지? 자 너 이제 어려운 거 풀어. 너 이래야 똑똑해진다고 하거든요. 실제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어려운 거 풀었어요. 틀리죠? 답안지 보고 풀어요.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안 나와.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쉬운 문제를 잘 푼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들의 조합으로 해석해낸다. 이거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6번째, 우리는 앞으로 배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선행하잖아요. 야, 이거 배울 거야. 막 이거 배울 거야. 이거 배울 거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미 배운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울 것들을 배울 때도 이미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는 머리에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면 아이들은 수학을 12년 동안 배웠거든요. 이 12년 동안 배운 게 내 머리에 다 남아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거는 나선형 학습이기 때문에 배운 것들을 다시 활용하고 배운 것들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 특히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예전에 배웠던 거에 붙이는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거에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업을 못하면 저는 가망이 없다, 수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울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확실하게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방학 때 시간 있으시잖아요. 예습을 하실 때는 시험 문제 공부하듯이 예습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익혀두시고 예전에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배울 수 있게 준비시켜 놓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깨야 되는 6가지 편견들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런 작업들,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게 일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지?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력하지만 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없을까? 무작정 열심히 하려고만 한 건 아닐까?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